가족의 배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가족조차 팔아버리는 믿기 어려운 현실의 이야기죠. 2016년 추석, 평범해 보였던 한 가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를 믿고 의지해야 할 때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한 남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6년 추석 연휴. 서울의 한 낡은 아파트에서 70대 후반의 어머니 말순 씨와 30대 중반의 막내 아들 도윤 씨가 단둘이 명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말순 씨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죠. 첫째 딸 세영 씨와 막내 아들 도윤 씨. 하지만 이날 추석, 집에는 도윤 씨만 어머니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딸 걱정을 했습니다. 전화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보인다면서요. 도윤 씨는 그냥 바쁜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밤 갑자기 세영 씨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몇 달 만에 연락이었어요. 세영 씨는 어머니와 짧은 통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어머니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자면서요. 도윤 씨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누나가 어머니를 챙기려는 것 같아서 좋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영 씨가 택시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만 태우고 어디론가 사라졌죠. 이게 도윤 씨가 어머니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처음에 하루 이틀이면 돌아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어머니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도윤 씨는 누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세영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심만 남겼죠.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일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 도윤 씨에게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집이 팔렸다는 것이었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집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누가 집을 팔았다는 거죠? 곧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세영 씨가 어머니의 인감 도장과 서류를 가지고 집을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몇억 원 상당의 집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어요. 도윤 씨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그때서야 도윤 씨는 깨달았죠. 누나가 어머니를 어디론가 모셔간 이유를 집을 팔기 위해서였구나. 하지만 이것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윤 씨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정신병원에서 어머니를 발견했죠. 말순 씨는 치매 환자로 분류되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의식은 또렷했지만 법적으로는 치매 판정을 받은 상태였어요. 도윤 씨가 어머니를 봤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멀쩡하신데 치매라니. 누가 이런 진단서를 써줬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세영 씨가 어머니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시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억 원의 재산을 숨기고 어머니를 가난한 사람으로 둔갑시켜 국가의 지원을 받도록 한 것이죠. 보호자인 딸이 직접 와서 신청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재산도 없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것은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실제로는 부유한데 가난한 척하며 국가 지원을 받은 것이니까요. 그동안 도윤 씨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집을 잃고 갈 곳 없던 그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세영 씨가 도윤 씨를 정신병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강제 입원 서류에 서명하고 도윤 씨도 어머니처럼 정신병원에 갇혔죠. 세영 씨는 어머니와 동생을 모두 정신병자로 만들어 사회에서 격리시켰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모든 재산을 차지했어요. 이후 세영 씨는 그 돈으로 부동산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족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말이죠. 몇 개월 후 도윤 씨는 간신히 정신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후였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어머니도 어디 계신지 몰랐습니다. 누나는 연락도 되지 않았고요. 도윤 씨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사기 신고를 했죠. 수개월의 조사 끝에 세영 씨의 사기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수억 원의 재산을 숨기고 허위 신고를 한 것이 확인되었어요. 하지만 이미 받아간 지원금은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도윤 씨는 여전히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세영 씨는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옮겼고 연락을 차단한 상태죠.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정말 모르겠다고 해요. 누나에게 아무리 연락해도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이 된다고 합니다. 법적 다툼도 계속되고 있어요. 도윤 씨는 부당하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처분된 재산들을 되찾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재산 다툼, 그리고 노인을 이용한 사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치매나 정신질환을 빌미로 한 재산 침해는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족들이 노인의 재산을 노리고 법적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족 간에도 재산 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노인분들의 의사능력 판정을 신중하게 받아야 하죠. 셋째, 의심스러운 상황을 발견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윤 씨는 지금도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죠. 포기하지 않겠다고, 어머니를 반드시 찾을 거고 진실도 밝혀낼 거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배신. 돈 앞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적이 될 수 있다는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나요? 특히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